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14일 언론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 하게 되면 한 주가 좀 미뤄지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론이 결정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지, 그 결론을 내는 과정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헌법상 가장 중요한 내용들, 계엄이라든지 내란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정문을 쓰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또 부가 의견이나 보충 의견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재판은 결정문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결정문이 나와야 앞으로 후대에 이 결정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후세들이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좀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까? 사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먼데이 영식당 공식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었던 이슈, 또 이번 주 주목하는 이슈, 김민하 평론가하고 또 박영식 에디터 한 말씀 좀 주십시오. 즐거운 한 주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지가 네. 않고 네. 지난주에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뉴스 생각 안 납니다. 생각 안 나고 생각 안 나죠. 왜 헌법재판소가 예. 왜 결론을 내리지 않는가 이 생각만 이제 들고. 그러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이 그게 뉴스입니다. 그게 뉴스죠. 왜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지 나오느냐. 않았을까?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린다고 한 적은 없어요. 예. 네, 그런 적은 없고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죠. 언론들이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적은 없고 그냥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 일정을 안 잡아놨던데 근데 일반적으로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나왔으니까 17일까지 중에 금요일은 14일 아니야? 그러니까 14일에 나오겠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하고 화가 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지 간에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에 걸린 이 결론 내는 것에 걸린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또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기대되는 뉴스는 또 그거겠죠. 그래도 이번 주에는 나오겠지. 그럼 이번 주에는 언제 나올 것이냐? 사실 지난주에 뭐 보통 이제 선고 2, 3일 앞두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평기가 끝났고 이제는 며칠 날 이 선고하겠습니다. 고지를 하죠. 그쵸. 통지 고지. 2, 3일 전에 이제 요거를 이제 예고를 해주는데 오늘 나올 것 같으면 지난주에 예고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은 그쵸?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나오는 예. 것이고, 그다음 내일은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이제 변론 기일이라고 해서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네. 그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보통 안 한다 그래서 또 수요일은 아닌 것 같고, 뭐 안 하려는 법은 안 한다는 법은 없지만, 없는데 네. 대충 이제 따져 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죠. 그 예측이죠. 근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라면 네. 관례상 금요일이 아닐까? 언론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21일이 유력해 언론은 또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나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박윤실 씨도 뭐 똑같은 내용일 예,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에 이제 파가 들어간 면만 먹습니다. 아 지난주부터 파가 들어간 주로 면만 먹고 있는데 점심을 면으로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파면 네. 파가 들어간 면만 먹고 파와 있는데 면, 네.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단식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요. 먹는 걸로 계속 뭔가 파면을 바라는 이제 저의 이 좀 부족함을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도 저는 파가 들어간 면만 먹을 계획이고요. 그런데요. 대부분 이제 언론들이 목요일 금요일 예상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쯤에 선고일 통지 이루어진다고 좀 예상하고 싶고요. 좀 이례적으로 수요일에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빨리 수요일에 해가지고 파면 좀 그만 먹고 네, 싶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죠. 우리 뭐 정치권 인사로 한번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헌재 판결은 예. 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죠. 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할까요? 기도를 해요? 원래 근데 제가 기도받지 교회를 않았습니다. 다녔습니까? 교회를 다녔던데 갑자기 제가 교회를 교회를 다녔다고 한 적 있나요? 그럼 교회를 잠깐 간 겁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를 잠깐 다녔다고 한 적 있나요? 그럼 2번 갔나요 그럼 교회를? 2번이라고 확정한 적 있나요? 그 순복음 교회를 갔던데 다른 교회를 가고 순복음 교회를 갔나요 그러면? 순복음 교회만 갔다고 확정한 적 있나요?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그런 그럼 말 성당에 가고 교회를 갔나요 그러면? 성당이라고 제가 카톨릭이라고 한 적 있나요? 머리가 아프네. 야, 나도 머리가 예. 아프다고 제가 한 적 있나요? 예. 뭘 예, 위해서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셨는지.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런 말씀하셨나요? 예? 여보시오. 뭔가요, 제가? 그러니까 뭘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뭘 위해 기도하셨는지. 뭐라고요? 뭘 위해 기도하셨는지. 제가 기도했다고 한 적 있나요? 이영훈 목사님께서 기도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자고 하셨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대표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 놔두고. 자,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소추안 접수한 지는 93일 차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상으로는 지난 대통령 탄핵 기일보다는 한참 넘어가는 모습인데 변론 종결 이후 또 기간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이유. 짧게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될까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네. 거짓말이에요. 지금 밖에 나오는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뭐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사실 윤석열 지지 측에도 온갖 지금 설이 나돌고 네. 있고 또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 사이에도 이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이제 엄밀한 보안 속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언론의 취재나 이런 것들도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헌법재판관들을. 그래서 알 수 없는 사안이고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만약에 취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이제 헌법재판 연구관들 있지 않습니까? 재판 연구관들. 연구관들한테 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도 몰라요.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은 적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판결문, 결정문, 초안 그렇죠.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평의가 끝났냐 안 끝났냐 뭐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다만 평의가 안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도 평일한답니다. 그렇죠. 예. 요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진행이 되고 있구나. 요 정도 사안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왜 이렇게 길어질까 그러면 평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는 길어지고 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니까
왜 길어지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그 감사원장과 이 검사들에 대한 그 전원일치로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을 기각시킨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다 결정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뭐 왜냐하면은 이 결정 과정에 보면은 재판관들이 이거는 뭐 기각이 되겠구나 싶은 그런 예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그 상당히 쉽게 결론을 내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정문에 보면은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 다 판단을 내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검사들이 주장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논리 이거는 야당의 탄핵 소추 이 권한에 대한 남용이다 뭐 이런 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심지어는 이 탄핵 소추 권한의 어떤 그 행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용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판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 8명이서 토론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얘기들이 격론이 오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재판관 3명의 경우에는 감사원장 이 탄핵 그 결론에 대해서는 또 별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별개 의견을 내기까지의 또 토론과 뭐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끼리는 이 완전한 어떤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과 상당한 토론과 상당한 논쟁을 하는구나. 사실 이 결정문을 보면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또 박근혜 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또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은 본인이 나와가지고까지 뭐 이렇게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본인이 직접 이 변론기일에 다 나와가지고 대응을 직접 하기도 하면서 온갖 쟁점들을 다 생산해낸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쟁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나름대로는 이 입장을 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을 벌여놓은 상황에서 이 결정문이 완전히 촘촘하게 이제 이런 논리들을 담고 있지 않으면 후대에 또 어떤 법꾸라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물론 탄핵을 인용을 했지만은 그때 결정문에 보면 이러저러한 내용은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빈 구멍을 활용해서 나는 계엄령 또 선포할 수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 그러한 완전한 어떤 결정문을 만들기 네. 위해서 정말 책 잡힐 거 없는 완전한 결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결정문은 앞으로 후대에 아주 모든 사람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측면을 좀 말씀하셨는데 또 윤석열 외에도 다른 탄핵 사건이 지금 동시에 되고 있어요. 특히 몇몇은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박근혜 그때는 다른 추가 사건은 없었잖아요.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네.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주에도 저희가 그 배경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런 뭐랄까 사례들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려야 돼가지고요. 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등등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혀 있거나 뭐 변론 기일이 있었다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뭐 업무가 과중하고 결정문을 쓰거나 이제 심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연에 대한 문제를 예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저는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건 뭐 너무 뭐랄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뭐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인데 하나의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리 과정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마 동일한 예상들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여론은 지금 현재 과정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굳이 비교해 본다면 여론이 완전 원사이드하지 않잖아요. 지난 주말 집회 때도 시위나 집회의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부분도 있겠고 다만 저는 결론을 예측해 보자면 8대 결론이요? 0이라는 인용 결론은 뭐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 기존에 있었던 다른 탄핵 심판 선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8대 0으로 지금 수렴이 되고 있고 이게 8대 0이 안 되면 뭐 이거에선 지금 7대 1이거나 뭐 6대 2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가 있긴 예상을 해요. 한다던데 저는 네. 전혀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고 8대 0이라는 결론이 날 텐데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별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조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누구- 박영식이 꼼짝 마. 잠깐만요. 우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그럽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야. 들어가가지고 성경 보고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임기 2년 동안 그거를 자유통일시키려고 하는 세계적인 대통령들은 다 감옥 깜빵 갔다 왔어. 꼼짝마 이번 주에 곧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야 역사. 그럼 감옥 간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윤석열 감옥 간 거 하나님 뜻이다. 감옥 갈 만해서 갔다. 그렇게 해석되나? 난 그런 말한 하나님이 적이 감옥 없어. 보냈다. 가만히 있어. 대한민국을 가만히 있다가 북한과 중국에 그러니까 맥히게 생겼으니까 대헌령을 선포한 거야. 감옥 보낸 여기 거는 구독자들은 좋아요는 하나님이 눌러. 보냈다. 구독자 꼼짝 마. 하나님이 감옥 보냈다. 구독자 꼼짝 마. 하나님 역사야. 원망하고 하나님 싶으면 역사. 하나님 원망해라 이런 건가요? 꼼짝 마. 김민아 꼼짝 마. 네? 하나님을 까불면 원망해라. 나한테 죽어. 하나님이 감옥 죽어 나한테 보냈다. 하나님. 네. 김혜경 같은 뭐 꼼짝 마. 사회자도 꼼짝 마. 알겠어요. 다 꼼짝 마요? 요 토마토도 근처 꼼짝 마. 다 요 꼼짝 마. 근처에서 하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야. 이 근처 강화문에서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네. 뭐 매번 시비 안 거셔도 돼요. 뭐 그냥 그 아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PD 역할이라서 예. 아니 그거에게 물어보고 꼭 물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답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PD가 답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일방적인 네, 주장이다. 주장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찬반 시위도 지금 주말간 있었고 집회도 있었는데 뭐 8대 0, 4대 4, 6대 2, 뭐 5대 3 등등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판결은 비밀 유지가 됩니다. 그거 밖에 나올 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나오기도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그 판결하는 것도 평의하는 것도 되게 밀봉해가지고 이걸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입니다. 뭐 앉아가지고 뭐 전산으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방에 몰래 숨어서 죄송해요 몰래 앉아가지고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알 수는 없다. 그 5대2 그래서 저는 그런 소문은 다 그냥 만들어내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헌법 재판관들끼리 네.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자기들끼리 갈릴 수는 있겠죠. 갈릴 수 있죠 당연히.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쟁점,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가령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은 그 홍장원 씨나 이런 사람들, 홍장원 전 국정원 이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증언을 못 믿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뭐 결정문에 쓸 것이냐? 아니다 그 주장까지는 그 주장의 진위까지는 뭐 여기 다룰 일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 의견이 다 갈릴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런 얘기들이 막 예를 들면은 5대 3이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면 탄핵을 민용할 거냐 말 거냐가 뭐 5대 3이냐 이런 구도는 전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가 예를 들면은 야 그 쟁점을 뭐 넣을 거냐 말 거냐 해서 지금 찬반이 갈리고 있대. 이런 얘기를 아마도 이런 얘기까지 진행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올 일도 없고 그런 뭐 쟁점이 형성됐다는 그렇죠. 얘기가 예.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몇 대 몇이다 뭐 이런 얘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거의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전 이런 몇 대 몇이다라는 얘기에 사실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윤석열 쪽에 그렇게 보여요. 5대 3 승리론이거든요. 예. 5대 3으로 우리가 이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5대 3으로 우리가 이길 건데 아마 그걸 막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아마도 강행을 하도록 이 푸시를 할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전략을 막 얘기를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부터
빨리 이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야 되고 막 온갖 얘기를 막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얘기에 끌려다니고 뭐 이 속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식 아니 에디터.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실제 판결에 대한 내용도 알려지지도 않고 평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알 수 거잖아요. 없죠.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제목만 읽어드릴까요?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 논의 시작 안 한 듯 이런 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자면 재판관 평의에선 선고 기일 지정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진짜 기사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쟁점별 논의조차 끝내지 않아서 5가지로 정리된 주요 쟁점을 헌법재판관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 이런 보도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를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납득하기.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이 이제 몰라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결정문 초안 잡는 사람들인데. 근데 재판관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런 인터뷰 할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할 수도 저게 안 아마 되고. 채널 A 보도인데 네. 저런 보도가 네. 저런 보도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연구관들을 먼저 접촉을 해서 절차가 어디까지 된 것 같냐 물어보고 그 당연한 거는 평의가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평의가 안 끝난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일을 얘기를 안 했겠죠. 언제 할지를. 그러니까 기일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거죠. 당연히 평의가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절차의 얘기거든요. 절차상의 그러니까요. 얘기죠. 근데 요 얘기를 저렇게 이 평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저 이제 얘기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의가 진행 중이니까 언제 저기 기일을 언제 열어가지고 선고할지는 결정 안 했겠네. 그렇지. 아 그러면 기일 논의 안 하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건 이렇게. 지금 당연한 어떤 기사인데 어쩌면 그렇죠. 그것도 기사화해가 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뉴스가 지금은 탄핵 언제 되냐니까 저런 기사를 내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걸 다 단독을 달아놓으니까 네. 뭔가 뭐지 크게 싶었던 알아냈던 거죠. 것처럼. 예,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아직까지 뭐 우리 박영식 에디터 말대로 오늘 선고하겠다고 수요일 날 선고하겠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 요즘 밭글 저도 많이 봤는데 그 밭글 그거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댓글은 저도 지금 여기서 하나씩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이거 하는 중에 한 3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뭐 우리 누구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시간 엄청 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에 내통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왜 웃는 겁니까? 웃으면 안 돼요? 고소하세요. 아니 뭐 웃으면 안 돼요. 깜짝 웃으면 놀랐어요. 안 돼요? 아, 나 진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탄핵 영순위는 이재명. 왜요, 탄핵 갑자기? 영순위 이재명이고 깜짝이야. 직책이 없는 1위는 탄핵을 해요? 문영배 대행입니다. 말도 안 돼. 헌법재판소가 줄 정치하지 탄핵 말고 아닌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한동훈식으로 쭉 빠져나가고 자 그래서 공정한 재판 해달라는 게 제7 요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영순이죠. 예. 어우, 깜짝 원희룡 놀랐어요. 전 장관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대선 알겠습니다.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알겠어요. 자,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판단 결과에 승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공식 입장 같은데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파면 나왔을 때 받아들이겠다. 또 윤석열 측은 또 받아들일까요? 그거랑 달리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대목인데 네. 예를 들면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탄핵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인용이다. 네. 그러니까 파면이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과연 당사자인 윤석열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지금까지의 이제 주장과 행위 양식으로 봤을 행동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재간은 없죠. 근데 이 어떤 절차적으로는 그렇죠. 이 하지만 관심이에요. 한 번으로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정치적으로 뭐 제가 잘못한 게 맞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아주 뭐 반성을 하고 제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겠는가? 네.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안 부당하다고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쨌다고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네. 정치적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갈 거 아닙니까? 계속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론은 부당하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윤석열은. 윤석열 본인은 그렇죠. 그런데 다만 앞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월드에서는 본인이 이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5대 3으로 승리하는 중이에요. 아유 4대 4도 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그쪽 분위기 보면 8대 0으로 각하 그도 있어요. 거기 네. 뭐 다른 근데 생각이 이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거 보면은 4대 4 각하론을 모 변호사님이 이제 주장을 공식적으로 막 네.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네, 모 변호사 네.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인데. 모 변호사님이 이제 주장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저쪽 이제 그 윤석열 월드의 이제 분위기에 5대 3론이 있고, 네. 그 5대 3 중 3명만 어쨌든 간에 반대해도 어쨌든 이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않습니까? 거니까. 파면이 안 되는 거니까 네. 5대 3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쪽은 정중동 분위기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굳이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지 말자 이런 모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흐름인 거잖아요. 네. 근데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뭔가 승복 메시지 내야 될 것 같고 파면이 되면 이게 뭔가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불복을 할 것 같으면 대선 모드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절차가 다 잘못되고 있고 내가 이게 망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면은 승복 메시지를 낼 수가 없죠. 그 코드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승복 메시지를 낼 수가 있게 된 것은 윤석열 월드에서는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하니까 이긴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여당에서 권성동 대표가 승복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얼른 거군요. 이 순간을 이용해서 네. 승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아니 예를 들면 자기들이 뭐라 하면 지는 분위기 같으면 뭐라고 할 텐데 네. 지금 뭐 무슨 승복 메시지냐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데 이렇게 할 거지만 본인들이 이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당에 했을 뭐라고 때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승복한다 하는 거지만 정작 파면이 됐을 때 윤석열이 반발하기 시작하면은 그 승복 분위기를 쭉 뭐 이어가기는 어려울 어렵겠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내는 어떤 그 딜레마, 국민의힘의 어떤 곤란한 사정 이런 것들은 여기서 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 입장이 99.9%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내심 공식 입장이라고 딱 예. 못 박아가지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실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요거를 고리로 해서 일단 윤석열과의 시기 보다가 네. 이쯤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쵸. 생각했겠네요. 거리두기를 만약에 해야 되면 명분이 또 필요하지 필요하니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 지금 승리나 혹은 기각각적으로 잡고 있는 윤석열 측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서 승복이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상황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산 엑스포 유치하던 당시가 생각이 나요. 그때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저도 믿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때 믿었어요? 보도가 너무 이제 원사이드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과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충격받았죠. 많은 근데 국민들이. 그때는 엑스포가 이제 물 건너 가고 나서 부산이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 부산에 계신 시민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배 타고 넘어가거나 비행기 타고 넘어가가지고 이거를 결과를 되돌려달라고 어디 항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은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국내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 알박기를 한 다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일단 나중에라도 이 당의 공식 입장을 핑계 삼아서 지도부로서는 어쨌든 이 탈출구를 마련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나중에 좋은 명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 과연 윤석열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안철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마라톤을 완주한 안철수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해야 됩니다. 예.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진짜입니까? 그럼 구랍니까? 아니 근데 초임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저 이제 예. 갈 텐데요. 썰렁개그 철수하십니까? 네. 웃으면서 헤어지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철수요. 바이크. 바이크. 잘 가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좋네요.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원해? 뭐지? 해 피해서.
해피해서. 아유. 그래요. 예, 이쪽은 뭐 별로 안 웃어요. 좀 재밌어요. 아유, 안철수 기분 언니. 좋습니다. 어쨌든 승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승복하세요. 승복. 네. 자, 좋습니다. 지금 대치 상황이 아주 극도로 지금 된 상황이에요. 주말간에 이 집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헌재 인근에 설치된 천막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헌재 인근에는 야당 어떤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아니고 국민의힘 광화문 쪽에 있다고 보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울시장의 조치.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화문 집회나 이런 거 열릴 때 보면은 네. 보도나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전광훈 집회 뭐 이렇게 광화문 파라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네. 자기들끼리 구분을 하지 본인들이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근데 거기 뭐 부스를 쫙 깔아가지고 네. 거기서 뭐 이 전광훈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집회 신고 사항에 허가가 되는 행위인지 그것도 저는 뭐 말하고 싶지만 하여튼 네. 그 이상한데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게 뭡니까? 그 집회 목적에 맞는 것인지 신고할 때는 그런 상행이 있지 않습니까? 상행위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편에. 예. 거기에 무슨 뭐 휴대폰 알뜰폰 뭐 가입도 뭐 시킨다 그러고 무슨 뭐 농협 무슨 카드도 뭐 그 개설하는 거 시킨다 그러고 뭐 그런 거를 쭉 한다는 것인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 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천막에 대해서만 뭐 바로 천막 치자마자 지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명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천막 치는 거는 뭐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하니까 이거는 문제다라고 하는 이 별개의 논리를 지금 들이대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뭐 집시법상에 국회의원이 하는 거에 대한 차별적으로 뭐 집행을 해라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임의적인 기준인 것 같고 이게 하려면은 그러한 일체 뭐 아주 뭐 이 집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것들 아주 강력하게 내가 뭐 집행하겠다 뭐 이런 거라면 모를까 이렇게 다른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하니까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게 야당이 하는 집회에 대해서 내가 뭔가 더 강경하게 어떤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과시함으로써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지지층에게 내가 어필해보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처신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만 첨언하자면 대선 주자로서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대선 주자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뭐 언제부턴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을 꾸려서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뭐 모릅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가 이제 일관성이 없고 이제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뭐 일종의 마일리지라고 표현을 하자면 마일리지입니까?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모르겠어요. 수사기관에 얼마나 부담이 될진 모르겠으나 오세훈 시장에게는 큰 어떤 사법적 리스크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에 지금 1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포토라인에 소환될지도 모르는 지금 당사자입니다. 수사를 잘 받으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본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리라. 아멘. 네. 자,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면 그거는 불법이죠. 그럼 불법을 여러분들은 다 용인하란 말인가요? 정광훈 목사님은 허용해줬습니까? 아니, 용인하란 말인가요? 저는 그건 전광훈- 싶습니다. 전광훈 허용해줬나요? 그럼? 전광훈 씨가 친구인가요? 이미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서 두 차례 당연님과 친구던데. 구청에 이미 구두로 개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대 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 이거는 국격의 추락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들은 척 하던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과 친구던데. 국회의원을 다수 확보한 분들하고 다른 거죠, 그거는. 네. 목사와 국회의원 정말 잘못 다르다. 알고 계시네요. 목사와 국회의원 다르다. 알겠습니다. 서울 시민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서울시 김민아 평론가? 맞습니다. 저 예. 서울 영등포구.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 나왔지만 명태균 의원 특검법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재표결 될 것 같은데 3분의 2, 200 넘어야 됩니다. 108석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뭐 좀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특검법 하나도 통과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대놓고 이제 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를 하면 이제 논리도 없어요. 그냥 우리 당 죽겠대요. 우리 당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논리가 없어요. 예전에는 논리도 뭐가 있었는데 논리가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그 통과되면 우리 죽는다. 그렇죠.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이 큰일이 난다. 뭐 너무 잡혀갈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게 특검 거부 이유가 되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를테면은 과거에는 가령 김건희 특검, 네. 최상병 특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친한계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명태균이 난 묻지 않았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권 주자 아닌가?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친한계가 좀 역할할 수 있지 않겠어? 이것도 비슷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합니까? 중앙일보 인터뷰였나 다른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당연히 정치 브로커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논리로 아마 갔다 와서 지금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뭐 협상을 하자고도 하고 뭐 민주당이 뭐 이런저런 뭐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패기가 아직 유력한 상황 아닐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검법이 재표결돼 가지고 통과된 법안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방송이 어지러우니까 제가 계엄을 한 겁니다. 싫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한 건 죄송하지만은 명태균 정말 때문에 잠깐만, 제가 미국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편지 받았어요? 못 받았죠? 이건 2달 전에 왔다는데 뭐지, 이게 무슨 그게? 편지지?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민간 국가? 민감. 민간 국가? 민감 뭐야? 나 밀감이 좋은데 이거 민간 무슨 국가. 뜻이에요? 아유. 술 이름인가? 술,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영어일걸요? 알콜. 프레시덴트라는 술이 있나? 네, 그건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든이 형이 술을 냈나? 아무튼 이거 민감이라는 편지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편지 못 받았지 이런 거. 민감해요. 러브레터야 이런 거. 큰일 났어요. 술 먹자는 것 같은데. 좋은데 이런 거는. 술집 이름인가 봅니다. 위스키인가 봐 이런 거 요즘에. 그 문제 난 얘기해 소맥이 보죠. 좋은데. 바로 또 우리 윤석열 연결해 주시는데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간 국가 리스트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방시 에디터. 이렇게 추가한 배경을 미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감 국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배경이라는 게 네. 그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 좀 고조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1월이라고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예. 이게 시점이라고 보니까 근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한국의 보안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야.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보안 있는 능력을 상황인데 못 믿는다. 일종의 그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이 한국계 전문가인 수미테리가 사법당국에 체포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느냐.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나 안보 관련된 그런 민감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한국 스스로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외국 소식통들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워싱턴 내부 기류를 따져봤을 때 한국이 뭐 정치적으로 불안하기도 하지만 많은 어떤 안보 사항들을 다루고 미국 정부조차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미국 외교 당국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히 뭐 방첩 능력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지니까 도저히 이제 한국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미국이 했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즉 야당에서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는 의견이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네. 야당의 줄 탄핵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테러리스트 국가들이나 민간 국가로 지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외교적 죄송합니다만 개망신인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가장 민감한 국가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민감 제한 국가로 들어갔어요. 거의 이거 뭐 테러 예. 국가나 테러 단체로 지금 지정된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우리가 뒤늦게 알았던 것도 문제고요. 이게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종합을 해보면은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부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민간 국가로. 그러니까 에너지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관련 능력이나 그다음에 AI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태도와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안보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 평가 대상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 게 예.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핵무장을 할 것처럼 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자꾸 그러니까 뭘 해주냐면 워싱턴 선언을 해줍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확장 억제를 더 잘해줄 테니까는 핵무장 얘기 그만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 내지는 주요 인사들, 당 대표격 인물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핵무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상의 핵무장 얘기를 쭉 해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바이든 정부가 그 와중에 뭘 합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핵무장을 자꾸 얘기하는 나라가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미국의 통제를 막 벗어나려고 해요.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비상계엄 한다고. 그래서 민간 국가가 된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1월 달에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민간 국가다. 이 사람들 통제 안 된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핵 협력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 보안 안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것들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기타 국가로 들어갔긴 했지만 민간 국가로 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에 해법이 뭐가 돼야 됩니까? 빨리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정치 리더십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게 한번 집어넣으면 쉽게 안 빼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발효가 4월 중순에 된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 외교적인 협상을 쭉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궤도에 이탈한 나라지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선을 분명히 그면서 안정적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정치 리더십이 이거를 보여주면서 핵무장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그렇게 쉽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정치적으로 뭐 쟁점화되고 해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약속해 준 거 워싱턴 선언 이런 것들로 우리는 충분하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닥을 잡아나가는 걸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당장 뭐라고 하냐면은 한덕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한덕수 총리가 있어야만이 무조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한덕수 총리라는 한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된 거면은 이 나라가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대한민국이 되는 말도 안 거다. 되는 얘기거든요. 트럼프 Hello, Korea. Yeah, Mr. President. My fellow subscriber. 뉴스 토메로 구독자 얼마입니까? 그분부터 궁금하십니까? 구독자 100만 안 되면 예. 관세 올립니다. 간세 올립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Sleepy Joe. 조 바이든 때문입니다. 나 때문 아닙니다. 바이든 때문이다. 그러면 해제해 주나요? 트럼프 What? 해제해줘요. 이거 민간 No, 국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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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해제는 또 안 해줘요? Oh, 일론 마스크? 머스크? 테슬라? 오케이. 테슬라? 지금 왕노릇합니다. 알겠어요. 예. Thank you. 예, 미스터 트레전드 감사합니다. 좀 잘해주세요. 구독자 얼마입니까? 구독자 돈으로 사겠습니다. 돈 빼줘요 사- 민간 국가. 얼마 주면 빼줘요 민간 국가. 구독자에 민감합니다. 좋아요 왜 형편 없습니까? 몇백 개 단인데 지금 3,700명 보는데 2,000명 졸고 있습니까? 세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까지 좀 눌러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하시는데 이 민간 국가를 빼주는 대가로 한국에게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엄청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고 예. 지금 뭐 외교부 입장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외교 당국도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보도를 보고 지금 국민이 알겠다라는 게 일단 말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게 도청을 당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있죠. 논란이 보도된 됐었잖아요.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 정보 관리가 얼마나 안 되면 이미 이 속속들이 우리의 안방을 미국에게 공개를 다 해주고 물론 동맹국이긴 하지만 동맹국에게 이런 지금 조치를 했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꼭 도청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핵무장 얘기를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미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하지
않을 공산이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외교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소개해 주셨던 여당 쪽의 반응이나 정부 쪽의 반응이 너무 좀 참혹한 수준의 대응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개만 더 좀 다뤄보죠. 한동훈 대표 얘기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비상계엄에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나선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 국가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갑자기 숟가락 얹는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정말 당시 대표였으면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알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몰랐지 않습니까? 몰랐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몰랐으면 본인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럴까봐 뭐 계엄을 해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때 집권 세력의 여당의 대표로서 네. 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때 정말 우리가 이걸 챙기지 못해서 잘못했다.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때문인지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애초에 윤석열 정권의 외교 노선에서부터 사실은 그 씨앗이 잠재돼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외교 노선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최근에 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들 다 어쨌든 이 핵 잠재력의 강화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막고 싶은 거거든요. 미국은. 맞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그거 하지 말라고 민간 국가를 지적인 거야. 네,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셔야 몇번 된다. 누구라도 한번 나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욕 다시 나오신 거예요? 또 나와요? Most dangerous man, 본인 얘기 같은데. most ugly man. 박지훈, 뭐요? most funny channel. 뉴스토마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카드가 있습니다. BC 카드냐고요? 네. 아닙니다. 미 해군과 유지 보수 정비 계약처럼 유지? 연구 형 YUJI 유지. 누구시죠?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데요. 예. 연구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게 진짜 카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지 카드. 한동훈 대표가 예. 한동훈이는 한동훈이야. 인간 말종이다. 예, 그래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유승민이보다 더하다. 야. 뉴스에 그만 다뤄라. 네, 그래 봅니다. 요즘 뭐 이사 가신다고 하긴 하던데. 이사 가야죠. 퇴임식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저기 저 부시장 체제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퇴임식. 대구를 우습게 보나? 퇴임식 하냐? 김해 어디 출신이고? 저 수원입니다. 그래서 퇴임식은 임기 단축을 천명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네. 대선은 필수적이고 이사도 필수적이다. 네, 그래 봅니다. 이사도 필수. 퇴임식은 언제 그러면? 예. 영남고 이거 물어라. 뭘 물어요? 자꾸 개입니까? 들린다.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참 홍준표 시장님 또 대선 언제 나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도 그러면 탄핵 인용을 좀 예상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러니까 뭐 한데. 예.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인데 이미 탄핵 선고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최근에 조기 대선을 쓰신 분이 네. 딱 두 분입니다. 오세훈, 홍준표. 그렇겠죠. 근데 홍준표 시장의 논리는 묘해요. 탄핵은 무슨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근데 조기 대선은 있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기각이 돼도 윤석열이 스스로 그만둬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조기 예. 대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연결이 조금 아니 쉽지 근데 않아 보이긴 승복 합니다. 메시지도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 쳐놓고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가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나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부가 승복 메시지를 밝힌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운명 또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민홍철입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의 사선 의원들 모여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파면 촉구를 했습니다.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 사선 의원 모임은 있습니다. 네네. 뭐 현안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파면 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광장에 나와서 참 열심히 고생하시고 하는데 우리도 중진 의원들도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의기투합이 돼서 일단은 전체가 다 탄핵 심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전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의도에서부터 강화문까지 그러면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리 행진 또는 걷기 이걸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사선 의원들 요 모임에서 도보 행진 그것을 제안하신 겁니까? 그 뭐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여의도에서 강화문까지 네. 한 2-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꽤 힘들 건데 예. 그 국회의원들 대부분 같이 이제 그래서 걷더라고요.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나 재선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삭발도 하고 또 단식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중진 의원들도 같이 한번 동참하자. 그래서 빨리 탄핵 심판을 촉구하자. 네. 그런 의미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말씀대로 이 탄핵 심판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알려져 있었는데 네. 숙기 기간 또 평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법률가시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헌법재판 네. 자체가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 자체는 네. 어떻게 보든지 법조인이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뭐 분명히 헌법 위반과憲법 위반 기타 여러 가지 내란 행위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8분의 재판관들께서 거의 뭐 다 통일이 돼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혹시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관점 이런 것도 혹시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어떤 완결성을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그 결정 이후의 사회 통합 또는 네. 승복의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재 지금 2주가 넘어서 이제 3주째로 3주째 가고 있는데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초민간 국가로 좀 미국이 또 지정을 민간 국가 해버렸고, 지정받았어요. 민간 국가로 예. 지정하고 굉장히 국익에 네. 지금 아주 침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빨리 결정을 해줘야 이 혼란이 수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지난주까지는 네. 최소한 2주 정도 지나면 14일 이전에 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이번 주 내로 안 되면 네. 오히려 더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인 혼란이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부간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것이 좀 먼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날 비상계엄 어떤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절차적인 하자 이 문제가 논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했던 헌법재판관 두 분의 어떤 절차적인 하자 이게 또 시비가 안 걸릴 그렇죠. 그 것이다. 시비 여부가 또 뉴스에 예,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 예.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뒤에 하면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차피 그 동전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이 하거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속 취소가 지지난주에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을 혼란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 같아요. 재판 법률을 못 믿겠다. 예, 예.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인 법치주의의 네. 아주 몰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형사소송법 적용도 해보고 어떤 네. 수사실무도 해보고 재판도 해봤습니다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엄연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살아 있거든요.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네.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 분명한 저는 명시적인 그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검찰이 그것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시는군요. 네, 네.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물론 법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물론 그 인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원이 판결을 했다고 하지만 네. 하필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딱 여기서 딱 결정부터 나오냐. 하느냐. 이게 문제자라는 거죠. 그것이 의문이고요. 예. 또 그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자기의 권한이고 의무거든요. 네. 즉시 항고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고 전체적인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검찰은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이제 석방되면서 민주당 보니까 그때부터 비상대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고 네. 상당히 또 거리에 광장에 시민들이 함께 나오시고 해서 저희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나 또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다잡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전 의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또 전체 힘을 모아서 탄핵 심판의 신속한 심판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또 반쪽 난 상황이에요. 네. 여론전들이 장애 집회, 뭐 찬성, 반대, 지금 국론 분열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좀 빨리 나야 된다 결정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말간에도 좀 엄청난 지금 여론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찬성과 반대 어떤 네. 세력들이 서로 광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맞습니다.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민주주의 절차나 헌법의 수호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었냐. 그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왜 이러냐. 하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침체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지금 우리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이 예. 너무나 추락하고 있는 이런 현상.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히 지금 탄핵 반대 집회도 지금 있는데 거기 보니까 김영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 내용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말. 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네. 뛴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오히려 더 선동하고 네.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너무나 뻔뻔스럽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참 국가보다는 좀 본인들의 이익들을 더 좀 얘기를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원래 그 계엄에 주동했던 그 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그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예, 예. 예. 자, 지금 검찰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구속 취소 결정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즉시 항고를 하지 네. 않았고요. 그런 즉시 항고를 안 하는 의도는 우리 또 저희 사실은 우리 민홍식 의원님 법무실장도 하시고 네. 가장 군사법 수장을 하셨기 네.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 내란 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특위위원도 하고 했는데요. 계시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군 내부적인 것, 개헌에 네. 관한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방첩사의 그 실무자가 12월 3일 날 저녁에 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회 접수할 때 네.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검찰이 2명이 올 것이다. 그 수사 검찰의 정보 뭐 분석 과장이 온다고. 예. 그래서 혹시 이번에 그 어떤 구속 취소 네. 과정 속에서 그 검찰이 어느 정도에 관여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아주 불합리한 네.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경호처의 그 김성훈 김성훈 예. 차장도 예. 지금 구속영장을 3번이나 뭐 어찌 보면은 뭐 반려죠. 신청을 안 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아폰에 대한 서버 네. 그게 어찌 보면은 이 계엄 사태 또는 내란 사태의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초기에 업무에서부터 계획 실행 단계 모든 사람들의 그 통화나 소통 네. 이런 과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차단하고 있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의 어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런 의문이 좀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심우정 검찰총장 추가 고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도주 원조죄 뭐 추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법사위에서도 공수처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거는 수사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그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놓고 저러는 것 같아요. 그냥 즉시항고 하면 될 걸 안 하는 걸 계속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가 좀 찔리니까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김서구 저 법무부 예, 차관도 아주 궤변 네. 즉시 항고를 안 하면 뭐 보통 항고를 해야 돼. 원래 형사소송법에 즉시 항고하는 제도가 있으면은 보통 항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 본안에서 다투겠다. 어떻게 본안에서 다툴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반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훈 영장도 지금 3번 반려 기각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고검에서는 그거 하라라고 났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곧 좀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서울 고검의 그 심의위원회에서 네. 청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경찰이 네. 이제는 신청하고 또 검찰은 그는 아마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대로 블랙박스다 거기가 지금 비아폰이 그것이 네. 열어야지만이 이 내란의 이 계엄의 설계자들이 네. 누군지 어떤 사람이 또 더 연관이 되는지 확인이 그리고 가능하겠네요. 비아폰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상 민간인한테도 일반인한테도 네. 지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비아폰이 몇 대가 지급됐고 얼마나 오래전에 지급됐는지를 밝혀내줘야 아하. 이 계엄에 언제부터 모의를 했고 실행을 했는지를 전모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비아폰 수천 대가 나갔다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비아폰이 나갔다는 거는 다 그거 나쁜 데 쓸래 다는 아니지만 네. 증거 같은 게 이제 발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또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못하게 혹시 맞는 게 아니야 검찰이 이런 의심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그러한 행위가 예. 뭔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번에 구속 취소까지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요. 않느냐라는 국민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좀 해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명태균 특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차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지난 그 마흔역 네. 재판관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 위반이다. 예.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최 대행이 오히려 또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이유를 달고 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대행 이전에 고위 공직자로서의 헌법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예.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 행사 이유가 보니까 불명확한 수사 대상
헌법이나 형사법 훼손 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특검법이 다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안 그러면 특검법 못 만드는 거 못 아닙니까? 만들죠. 아니, 그러니까 기타 범죄 거기서 인지한 범죄 그거 안 난다 그러면 무슨 특검법 뭐 하라 연관된 범죄는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고요. 예. 또 언론에 다 공표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네. 이거는 자기가 지금 헌법 위반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댄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돌아왔기 때문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200석. 근데 뭐 국민의힘이 이제 108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네.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선 윤석열 탄핵에 집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기를 봐서 재의결에 이제 붙이든지. 아, 그런 이게 식으로 가능하겠네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네. 하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아마 그런 이탈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이 이제 변경되기 예, 때문에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명태균 씨도 지금 벌써 구속 취소 청구를 지금 해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고 이제 싶다, 이렇게. 상황이 예. 변경되기 때문에 재의결에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특히 이제 명태균 특검법은 또 이른바 친한동원계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 사실 그 명태균 씨의 대리인 네. 남상권 변호사를 잠깐 만났습니다. 의원님께 직접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나름대로 상당히 명태균 씨가 그 여러 가지 쥐고 있더라고요. 카드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카드가. 그렇습니다. 예. 그 명태균 씨가 좀 국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좀 진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향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예. 했어요. 네. 그러나 현재 서울지검에서 다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뭐 최상목 대행 탄핵 가능성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네. 명태균 특검법도 그렇고 다만 또 한덕수 총리 선고가 지금 네. 탄핵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야 마음 같아서는 또 최상목 대행의 현재까지 헌법 위반 네. 또는 그 동안의 계엄 사태에 있어서의 네. 어떤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 이런 걸 볼 때는 당장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윤석열 탄핵에 집중을 네.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내에서도 다소 신중론이 현재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하고 시기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그 계엄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국무회의 문제 때문에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탄핵이 동시에 해줘야 그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맞다.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든지 보시는 거군요. 윤석열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최소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덕수 먼저 해가지고 그럼 힌트를 줘버리는 거죠. 예. 그럼 한덕수 된 다음에 막상 한덕수 복귀가 되면 재판관 이제 2명 임명했던 거가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했던 게 네. 뭔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또 분석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돼 버리면 이제 또 아. 그 탄핵 반대 세력이 국힘이나 탄핵 반대 세력이 또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또 승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또 문제를 제기하면 더더욱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같이 하거나 한덕수 총리를 뒤하거나 뒤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정도. 실제로 번호도 윤석열 8, 그 한덕수 9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선임 섬칠의 원칙에 예. 의해서도 뭐 그렇게 된다고. 뭐 마지막으로 언제 선고될지 한번 예측 좀 예상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정말 현재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네. 또 국격의 상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 또 앞으로의 정치의 해소의 이런 일정의 문제를 볼 때 이번 주말을 21일을 넘어서면은 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안 된다. 예, 안 예, 된다.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된다. 그 뭐 법률가시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좀 전에 말했듯이 정치 사법이거든요. 네. 사법 정치 헌법재판은 그런 어떤 정치적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3주가 지나가 버리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혼란이 더 심화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참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예. 들어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거를 고려할 때 현명하신 우리 재판관님들께서도 분명히 생각을 그 하고 알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일이나 21일 날 될 네, 것이다. 네. 그러면 2, 3일 전에 이제 고지가 될 거니까 네. 뭐 오늘 내일 중에 내일이나 뭐 수요일이나 또 반드시 예. 2, 3일 전에 고지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확립돼 있지 않죠. 아예 그것도 관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혼란적인 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당일 아침에라도 네. 고지해서 바로 선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정리는 되는데 좀 빨리 좀 이렇게 탄핵 이게 결정이 나야 되지 않나 국민들이 바라는 네.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을 지급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이 됩니다. 김진애 전 의원의 일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입니다.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곡풍계 뉴스대단 뉴스 인사 프라임. 자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치권에 딱 일침 안 합니다. 네. 헌재의 강국회 의원들입니다. 아 일침 안 하고 헌법재판소에 네. 의원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꼭 예. 가셔야죠. 네. 근데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나오지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좀 죄송한 게 14일을 다 모든 쪽에서 예상을 또 했는데 안 그래서 돼서 저도 14일을 예. 한 노래를 한 달 반을 부르다가 지난 14일 날 밤에 안 되고 나니까 저도 네. 허탈했는지 그날 네. 밤에 탈진을 다 했습니다. 예. 그냥 뭐 갑자기 오한이 나고 예. 그다음에 링겔 맞고 막 난리 쳤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지금 헌재 재판관님들도 아마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으실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역사에 정말 중요한 한 장을 넘기는 거라서 굉장히 신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8대0 인용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뭐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마음이 허탈해진 것도 사실 윤석열 석방 이후 석방 아니면 때문에 무근요 그런 거예요. 그런 석방 겁니다. 때문에. 딴 거 아닙니다. 예. 그 이후에 점점 마음이 그때 마음이 뭐가 툭 끊기는 것 네.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석방 때문에 왜냐하면 불안해진 거예요, 국민들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관 의원님들도 아마 굉장히 더 신중해질 거예요. 어디에 뭐 흠잡을 데 없나. 그러니까요. 혹시 절차 가지고 그럴 거 아닌가. 혹시 순서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상당히 아마 압력이 많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중에 아마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소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그렇겠죠. 가지. 그럼 예.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보자.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작용하지 않나. 자,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선고 자체를 이재명 대표 2심 이후 해라. 이재명 대표는 지금 3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탄핵은 인용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는 본인도 뜻이고 알고 있다는 뜻이다. 본인도 알고 네. 계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도 대선 출마할지 몰라. 뭐 이거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는 있습니다. 나경원의 이른바 태세 변환이 네. 이번에 너무 빠르기도 하고 너무 세기도 하고 완전히 급변신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이제 그러니까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도 굉장히 안 좋고 그동안에 이제 뭐가 있을 때마다 찍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특히 체포되고 구치소에 구금되고 난 다음에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아마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태까지 그 나경원 의원이 항상 중요한 때마다 막 뭘 놓치는 걸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표현에 의하면 지금 아마도 꽁 대신 닭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이. 그러니까 김문수가 혹시 거꾸로 주면 김문수가 주지 않을 테 그러면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제 표현에 의하면은 닭 쫓던 개가 될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말씀대로 나경원 의원이 원래는 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선봉에 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원래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가서 그리고 본인의 체면을 거스르는 거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빠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항상 중도에 더 어필을 하고. 합리적인 척이란다. 죄송해요. 뭐 합리적인 어떤 또 뭐냐 본인의 상당한 부분의 지지세는 중도다. 지역구도 서울의 동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남이 아닌데요. 옛날에는 뭐 용산에서도 했었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도 쪽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중구에서 했었네. 중구에서 했죠. 서울 중구에서 하고 동작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지금 다 버리고 지금 뭐냐면은 국힘의 메인 주류가 강성 지지자가 됐고 거기가 상당히 윤석열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점지하면 본인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꽁 그러니까 대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꽁 대신 당은 또 이게 있어요. 대권이 아니면 당권. 당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행동 자체가 대권 아니면 당권을 노리고 한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대권 뛰다가 안 되면 당권 하면 되니까.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욕심은 굉장히 많은 분이거든요. 워낙에 사실 주요한 자리는 다 해봤잖아요. 아니 다 트라이를 했죠. 못 해봤지. 서울시장도 하려고 그랬지만 못했지. 원했지만 못했죠. 대표도 하려고 그랬지만 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왜냐하면 본인의 확고한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좀 비볐는데 이번에 그게 여태까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원래 그렇게 누구한테 비비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나경원 대표도. 예전에 왜 박근혜 대표하고도 별로 사이 안 좋았잖아요. 비주류였어요. 항상 비주류였어요. 개개인이었고. 그러다가 개파에 포함 못 되고. 이른바 뭐 우리 여자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이쁜 꽃 역할이나 하고 공주 뭐 이런 이렇게 했었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좀 절박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굉장히 기회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존심 다 버리고 본인의 원칙 다 버리고 본인의 그야말로 베일마저도 다 버리고 간과 쓸개 다 내놓고 저렇게 하는 거에는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용이 되더라도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뒤로 연장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연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명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적어도 공을 인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좀 뒤로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도 하는데 근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뭔 상관이 그거랑 있습니까? 이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냐면 계속해서 꼬투리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가 아니라 목요일 날도 목요일 날, 나와서 예. 아니 헌법을 위반해도 각하해 주십시오. 법률을 위반해도 각하해 주십시오. 각하 얘기 계속합니다. 예. 이게 이제는 기각이 안 될 거 아니까 각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게 나경원 플러스 82명의 네.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각하 말이 안 되는 청원서를 거. 냈더라고요. 네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결과를 당이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뭐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승복 안 할 방법은 하나도 네. 없는 거고요. 저는 사전에 이렇게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다 일종의 경고라고 보다도 매달린다라고 봐도 되고 윤석열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그래 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예. 대표 민주당한테 뭐 꼬투리 잡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저희 좀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이제 대선 좀 뛰어야 됩니다. 예. 대통령님께서 혹시나 승복 안 하시고 관저에서 안 나오시겠다고 버티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상한 메시지를 내시거나 네. 강성 지지자들에게 아니면은 경선하는 데에 감나라 배나라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배신자가 누구다 배신자는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한마디라도 하면 완전히 뭐 대선에 요만큼 그래도 자기네들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선거라고 하는 거는 지더라도 조금 작은 차로 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어줘야 될 텐데 자칫하면 당도 쪼개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그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나 지금 받겠다. 제발 좀 메시지를 해달라 승복 메시지 좀 내주십시오. 해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뭐 계속 침묵 중이에요. 별말 없습니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겁니다. 지금요. 지금 만판하게 계속 뭐 온 사방에 전화 오시느라고 바쁘긴 전화는 하시겠지만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런 메시지 안 낼 거예요. 여야가 공동으로 지도부 나와서 승복 메시지 기자회견 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걸 하면은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정규재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승복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나와가지고 승복하게 아니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해서 우리 승복합니다. 아니 그럼 여태까지 승복 안 하려고 그랬어? 속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굳이 저거 당연한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아니 그리고 지금요 원로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오셔가지고 승복하기로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의결안을 아니 그런 거를 당연한 거를 결의안을 낸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법을 안 지키겠다. 우리 이제부터 법 지키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요. 법을 말이 지키겠습니다. 안 돼. 얘기가 똑같은 거네. 얘기하는 예.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현재 판결이 나고 나면은 그 당장 그 다음에 대해서 어떤 저기로 하죠. 우리는 승복하고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그거는 정치 집단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선고 날짜가 조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원래 14일 우리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되고요. 오늘 17일입니다. 17일은 안 되고요. 내일은 또 박성재 또 저거 열리죠. 본론이 언제쯤 있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측? 저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네. 그게요. 이왕 늦어지면은 다들 힘드시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다 힘들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는 게 대선 날짜 잡기가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5월 13일 날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요번 수요일까지 나면은 5월 예. 13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선거일은 수요일이 제일 좋으니까 5월 13일 날이나 아니면 5월 20일 날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대선 날짜하고도 미쳐보면 날짜하고도 60일 이내 하기 잡아야 때문에 되니까. 아니 54일 만에 하면 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네. 20일이나 21일 하고 네. 5월 13일이나 20일 날 네, 20일 하는 게 선거 날로.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낫죠. 자기네도 그러니까 일주일은 적어도 뒤로. 그러니까 저쪽의 작전이 어느 만큼 성공은 한 게 적어도 일주일은 뒤로 미룬 거니까. 그런 거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겠어요. 8대 0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8대 0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는 저는 뭐 항상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법 상식, 그다음에 국민의 법 감정 이거에 충실한 데가 헌법재판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론도 그렇거니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봤을 때 그날 계엄의 날에 일어났던 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일어났던 변론기간에 일어났던 모든 증거 이거로 봤을 때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느 거 하나 위헌이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니 어떻게 여기다가 기각 의견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박지원 변호사님 같으면 혹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밤새고 300페이지.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쓰면 기각이 될 수 있을까? 네. 쓸 방법이 없습니다. 글쎄 말이죠. 다 부인해야 되거든요. 쟁점 5개 중에 1번 뭐 국무회의 안 열었 뭐 적법하다. 그럼 적법하다 해야 돼요. 적법하다. 글쎄 말이죠.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글쎄 말이죠.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것도 적법하다고 써야 되고. 체포 지시 없었다고 해야 되고. 그럼 글쎄 그거 말이죠.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는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 지금도 그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왜냐 조그만 거 가지고는 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요. 또 사실은 이것도 저는 윤석열 측의 작전이라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의견서가 나중에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덜 저기가 되게 거기에 하는 거에도 아마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매달릴 거예요. 이것만은 넣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가령 홍장원 뭐는 넣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증거는 채택 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사실은 14일을 예상한 거는 뭐 그냥 언론의 예상이었어요. 17일까지 변론이 안 잡혀 있었고 헌법재판이. 네네, 그렇습니다. 통상 금요일 날 하기 때문에 14일로 우리가 예측을 한 건데 따져보면 그냥 조금 며칠 좀 지나진 상황이고 헌법재판소가 뭐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주에 한다 해가지고 뭐 엄청 늦어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사실은 내란에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워낙 첨예하게 지금 갈려져 있고 윤석열 지지도 지금 뭐 30%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점에서. 근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석방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석방되는 일이 윤석열이 석방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더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김을 빼고 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래도 광화문에는 제가 아파서 못 나갔지만 다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경복궁 앞에 찬성 집회는 탄핵 찬성. 뭐 정말 200만이 정말 발 디딜 데 없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쪽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는 좀 듬성듬성 약간 기가 빠져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러는 게 조금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집회 얘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윤석열이 석방되고 윤석열 체포 저지의 반기를 듣던 경호처 소속의 간부 해임 결정이 지금 내려진 게 확인됐거든요. 여기 김성훈이가 했을 거예요. 김성훈이는 3번 정도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이 보복 인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보복 인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저는 어저께 딱 보면서 야 헌재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또 내부에서 만만치 않겠구나. 왜냐면요 헌재에서 인용되는 순간 사실은 주문을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주문이 나오는 순간 대통령직을 잃는 거거든요. 그 관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호처의 저기 그 의무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경호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그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해임을 계속 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네. 경호처 당장 그거 되는 순간 몇 사람들은 바로 사표 쓰고 바로 사설 경호로 들어갈 겁니다. 몇 명은 또 윤석열, 김건희 아니 지키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윤석열, 김용현 경호처장 하에서 채용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사설 경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 국힘입니다. 우리가 국민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경찰은 체포하러 보낼 수는 있지만 뭐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설득하는 건 이제부터 국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힘에서 어저께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도 이제 자락을 깔아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 지금 선고 나면 하여튼 국힘도 사실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윤석열 석방 떼면서 지금 다 조기 대선 관련해서 스텝이 꼬인 상황인데 최근에 소문 중에 김건희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면 되죠. 뭐 아니 아무나. 무소속으로 나와도 되고 국힘에서는 안 해주겠죠. 못 하겠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석방이 되고 나니까 윤석열이 먼저 다시 나온다, 출마한다. 윤석열이요? 왜냐면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그잖아요.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중이지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김건희가 대신 나온다.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유죄가 있거나 뭐가 있고 억울한 게 있거나 이랬으면은 와이프가 대신 부인이 나오고 뭐 보궐선거에 나오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건 보궐선거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다시 5년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자가발전 아닌가 의심합니다. 스스로가요? 자기가 그 유리합니까? 자기가 아니요. 저는 김건희의 성격상은 언제나 정치에 관심이 있고 본인이 주인공으로 나서고 싶은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이런 데 회자되는 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마 이번에 대선 후보로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또 힘이 된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네들 극성 지지자들을 모아두고 저는요 결국 마지막에 어떤 것까지 예상을 하느냐 하면은 저 자유통일당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극성 구구 파시즘 정당이 하나 나와서 비례정당으로 나오면서 김건희를 일본으로 앞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 척이에요. 정치는 할 것 같다 이 말씀이나요? 아니 만약 이 사람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국민들이 또 저기를 봐야 되는 아니 왜냐하면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외국에서 이른바 필리핀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미얀마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시다시피 권력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뒤로 연기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자가발전이라고 봐요. 자가발전. 자 이준석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개혁신당 후보가 됐어요. 대통령 후보. 이준석 위원은 조기 발전. 아이고 선거도 안 되는데. 정말. 이게 아니 왜 그러냐고. 3월 31일이라며. 40살이 되려면. 아직 자격도 안 돼 있는데. 근데 아니 그런 법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격 요건이 되기 전에 정당에서 후보로 뽑힐 수 없다. 아니 그래야 됩니까? 아니 본인이 대선에 나오겠다고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야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뭐 말릴 수도 없는데 왜 정당에서 개혁신당에서 그거를 갖다가 확정하는 것까지 하느냐고요. 왜 그러느냐고요. 아직 나이도 40세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가 말만 많이 나고 아직 탄핵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아직 대선 날짜가 결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기 발동을 하냐? 그거는 뭐 이게 네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그런 거 있으면 정말 탄핵 저기 하자고 광화문에라도 한번 나가든가. 그러니까요. 헌재 앞에라도 한번 나가든가. 그래야지. 그런 건 안 하면서 하여간에.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이 네. 돌아다닐 때 예.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있으니까 네. 또 두 사람만이 아니죠. 네. 저는 이준석과 한동훈은 같은 과라고 봐요. 지금 다 스텝이 꼬인과. 네. 그 스텝을 안 꼬이게 하려고 아마 저는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경선하고 한 것 같긴 한데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스텝이 완전 꼬인 것 같아요. 전 대표는. 한동훈 그 보세요. 제가 네. 얘기할 때 빨리빨리 당 나와가지고 하라면 따로 되지. 하라 말 안 할지 듣고. 말 안 듣고. 일침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면 될 걸. 그리고 진작 그 네. 얘기를 해놨으면은 움직이기라도 좋잖아. 편하죠. 근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경원보다 더한 꼴이죠. 네. 닥쳤던 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에 하나도 실리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바깥에 있는 적어도 윤석열 적어도 2달은 바깥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구속이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러면은 그동안 오죽 말을 많이 하겠어요. 배신자 뭐 어쩌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 심우정 직위원 케이스에도 그렇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재판관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지금 또 경호관들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추성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하여튼 윤석열 자신이 네.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이 입을 열면 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해를 끼칠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중요한 때라면 왜냐하면 그게 서로 갖고 있는 허물이기 때문에 네. 말을 못 하다가도 본인이 정 필요하면 예전에 왜 김건희 여사는 익십한 거 그 네. 본인의 수치를 다 밝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신은 그렇게 하면서도 꺾으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한동훈은 기회가 없어졌어요. 자, 또 다른 좀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홍준표 등등 명태균 게이트에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세훈 시장 지금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떡할 검찰이 지금 오세훈, 홍준표 조사를 바로 할까요? 저는요, 그게 석방 이후로 조금 기류는 바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검찰 내에서 일단 한동훈 패들이 네. 상당한 한동훈파가 이른바 친한파가 상당히 기세가 꺾였고 네. 그 다음에는 심우정이 안 놓잖아요. 그렇죠. 심우정이 안 놓고 있는 이유가 사퇴할 생각도 뭐겠어요? 없습니다. 예. 사퇴할 생각이 있는 게 중요할 때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불길한 거 얘기하면 한없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 뭐 그거 안 하더라도 중요한 때 이거를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명태균 그렇다고 특검이 될 리도 없고 지금 지난 목요일이었죠. 거부권 목요일날 행사됐습니다. 거부권 행사했고 그러니까 이게 가령 한동훈 지금 26명의 의원들이 찬성 그중에 일부가 찬성하지 않는 한은 특검이 되기도. 근데 몰라요. 또 특검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도대체 하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다 같이 모든 걸 벗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명태균 지금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거부권 행사된 상황이고 재표결이 언제 될지는 봐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두 사람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그 관련된 거를 어쨌든 간에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하는 척만 하겠죠. 저는 지금으로 봐서 바깥에 석방되고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 한은 네.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 한은 검찰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절대로 열심히는 안 할 거예요. 하는 척은 해야 될 겁니다. 하는 척만 할 것이다.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방문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바깥에 나가더라도 파면이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더라도 전 영부인이라는 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열심히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겠죠. 특검법이 되지 않는 이상 그 특검법 시기를 이제 좀 전에 민홍철 의원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탄핵 이후에 좀 기류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있습니다. 아하. 유일한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건 약간 지금 홀드를 시켜놓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이면 이 전체 기류가 또 한 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에 대한 지지세가 확 빠질 거고 예. 그 다음에
최소한의 보호 국힘에서 최소한의 보호는 하겠지만 열심히 나서서 정의는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검찰에 대한 그립이 좀 줄어들 거고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가령 명태균 쪽을 어떻게 하든가 뭐 하든가 그거는 그다음에 한동훈이 어떻게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네.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웃기는 게 네, 네. 전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 움직이면 누가 뭘 하면은 뭐가 어떻게 돼 이게 뭡니까? 아, 예. 이게 완전히 자기네들이 궁중 작당하는 거 아니에요. 작당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면 완전히 서로 간의 겉모술수에 따라서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해요. 누가 보더라도 뭐 김성훈 검찰에서 영장 3번 기각시킨 거나 지금 또 석방 결정에 대해서 즉시한 거 하지 않는 거 이건 사실은 검찰이 변명할 거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검찰은 보이거든요. 몰락입니다, 완전. 네. 이제는 뭐 더 이상 왜냐하면 저는 놀라운 게 제가 옛날에 그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검찰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거를 모르냐? 그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심의정의는 민폐를 끼치고 있는 정도가 아니야. 검찰에 완전히 뒤에다 칼을 꽂은 겁니다. 뭐 누구는 관뚜껑을 박았다고는 얘기도 하던데 이거는 말이죠. 조직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만큼 심무정이나 그 윗선 검찰 윗선에는 그 뭐가 두려웠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딴 거 있겠습니까? 저는 뭐 딴 거 예. 그게 바로 윤석열이 입을 벌리면은 다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최상목, 예. 심우정, 또 그 외에 뭐 김주현, 민정수석, 뭐 등등의 이게 지난 20 몇 년 동안 같이 쌓아온 비밀의 성 이거를 가지고 휘둘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래서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시작 자체는 결국은 그래서 탄핵 빨리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탄핵되고 모든 걸 드러내고 예. 특히 이 지금 내란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 내란 특검법 하지 않으면은요 네. 절대로 이 내란에 정말 공동 기획을 한 사람들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위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드러내야죠. 지금 손발들은 다 나왔지만 설계자나 기획자들이 그래서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너무 예. 불쌍해요. 아, 왜냐하면 군인들이야말로 상명 하복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네. 자기네들은 물론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다 그냥 가서 오늘부터 재판 받습니다. 형사 그럼요. 재판. 네. 다 그냥 가서 재판 받는 사람은 군인들밖에 없잖아요. 구속 다 돼 있고 거의 다. 그래서 예. 말이죠. 아, 그 참. 이야기가 좀 박성재며 무슨 뭐 법제처장이며 예. 그날 같이 만났던 이상민도 안가에서 아직까지 안 나. 안가에서 같이 사인방, 만났던 안가 사인방. 예. 안가 사인방. 네.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저도 뭐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해가 법조인 정말 끔찍해. 아유 끔찍해. 법조인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법조인 저도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표 뉴스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